안녕하세요. 보타이맨입니다. 12월 25일 미국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통령으로 불리고 있는 일론 머스크가 아무래도 하원 의장이 될 것 같은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공화당 지지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원패키지로 움직이고 있는 일론 머스크를 다음에 하원 의장을 해야 한다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임시 예산안 통과 시에 마이크 존스 하원 의장이 일론 머스크에게 하원 의장 취임 여부를 물어봤을 때 일론 머스크는 그 자리가 가장 어렵고 까다로운 자리라고 답변하였다고 마이크 존슨 의장이 농담삼아 동료 의원들에게 전화했으나 예산안 처리 하루 전인 20일 날 혼란이 벌어진 것도 바로 일론 머스크의 트위트 때문입니다. 그는 18일 마이크 존슨 의장이 민주당 의원들과 짬짬이를 하여 임시 예산안을 만들었다고 하니 거기에 대하여 그는 너무나 많은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예산안을 의원들에게 배포를 하고 몇 시간 안에 결정을 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자 그와 비례은 즉시 그것을 188페이지 분량으로 축소하여 요약하였던 것입니다. 역시 기술테크의 CEO답게 몇 시간 만에 그것을 다 정리정돈을 하여 모든 공화당 의원들이 다 읽고 거기에 대하여 자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셧다운을 면하기 위하여 일단은 일부 통과를 하라고 하여 내년 3월까지 임시 예산안 일부가 통과가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부 셧다운은 면하였으나 마이크 존스가 아무런 공화당 중진들과의 의견도 없이 일방적으로 민주당과 비밀회동으로 그 결정을 하였던 것에 대하여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20일 날 일론 머스크는 자기의 엑스트윗을 통하여 이 터무니없는 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지는 상하 양원들은 앞으로 2년 내에 전부 퇴출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 의견에 대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의견을 보이자 트럼피즘에 지금 역풍이 강하게 불고 있는 공화당 내에서조차도 아뜨거라고 전부 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라인을 서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새로 만든 수정 예산안을 민주당에 들이밀어 합의를 도출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당내 강경파인 스티브 배너는 19일 애리조나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존슨에 대하여 이야기하기에 배짱, 용기, 도끼, 현명함 등이 결여된 것은 하원 의장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후에 공화당 내부에서 일론 머스크의 의장설이 나왔습니다. 한편 켄터키 상원의원인 랜드 폴 상원의원은 하원 의장은 반드시 하원 의원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일론 머스크에게 힘을 더 실어주고 있습니다. 미국 현행법상 하원 의장이 꼭 하원 의원이어야 한다는 보장은 없으나 그러나 오늘날까지 하원 의원이 아닌 사람이 하원 의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새로운 하원 의장의 역사를 창조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또한 그 전에 오바마 행정부 8년 등 최근에 16년 동안의 12년을 좌파들이 오바마 1, 2 정부를 운영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로 오늘날 미국의 주택담보라고 불리는 모게이지 페이먼의 50% 이상을 주택보험과 주택 소유 세금으로 내고 있는 웃기지도 않는 현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의 보고에 따르면 최근에 자연재해와 이에 따른 수리비용 상승으로 인하여 미국의 모게이지 페이먼의 50% 이상이 보험료와 재산세로 나오고 있다고 발표가 된 것입니다. 즉 내가 집을 담보 대출을 받았는데 한 달에 3,000불을 낸다고 하면 1,500불 이상이 보험료하고 재산세로 나간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뉴욕 북부 로체스터의 경우에는 모게지 대출을 받은 주택 소유자의 35%가 모게지 페이먼의 50% 이상이 보험료와 세금으로 나가고 있고 같은 뉴욕 북부 시라큐스에 있는 경우에도 35%가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시는 일반적으로 재산세가 높기로 유명합니다. 즉 1.93%부터 2.93%가 주택가격의 재산소득세이기도 합니다. 캘리포니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값이 올라서 좋긴 하지만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산층의 몰락이 시작되었던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홈리스로 전락하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미국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도널드 트럼프의 마가 행진이 그만큼 대중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흰머리 독수리를 미국 국조로 지정하는 법안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28년 동안 미국의 국조로 인식은 되어 왔으나 법적으로는 국조로 인정된 적이 없던 흰머리 독수리가 드디어 미국의 국조로 완전 지정이 된 것입니다. 이는 수정헌법 36조를
개정하게 된 것으로 앞으로 미국의 국조는 완전히 흰머리 독수리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1782년 미국 국장에 처음 등장하여 미군들의 마크 또는 미국 모든 연방정부 물자의 마크로 많이 사용되었던 이 독수리 마크가 결국은 1940년 시의회에서 흰머리 독수리 보호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인 2024년 12월 24일 조 바이든이 서명함으로 기술적으로 미국 국조로 완전 지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24일 조 바이든이 법안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국조로 지정된 적이 없는 흰머리 독수리입니다. 248년 만에 결국은 국조로 지정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지하철에서 사람을 산채로 태워 죽인 사건이 발생하여 미국 곳곳에서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바로 뉴욕의 추운 날씨에 홈리스였던 한 여성이 따뜻한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졸은 사건입니다. 여기에 과타말라에서 넘어온 불법 이민자가 그녀의 몸과 머리에 불을 붙여 산채로 사람을 태워 죽인 사건입니다. 이것이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여자가 불타고 있는 장면을 이 과타말라에서 온 불법 입국자가 지켜보고 있고 그 앞에 2명의 경관이 지나가는 CCTV가 지금 공개가 된 것입니다.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경찰은 무엇을 했느냐 이것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치솟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타말라 불법 입국자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하여 1차 추방이 되었던 불법 입국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1년도에 재입국한 이 사람을 지금 보호시설에서 음식과 의료시설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가해자는 범행 당시 마약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탐 호만 국토안보부 장관 내정자는 조 바이든 행정부를 비난하면서 지하철 범인은 노숙인 시민자에게는 없는 혜택을 받고 있었다고 비난을 한 것입니다. 한편 캐티 호컬 뉴욕 주지사에게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이 사건이 난 3시간 후에 그녀는 기자회의 간담회에서 자기 자신의 안전 강화로 인하여 뉴욕 지하철이 더욱더 안전하여졌다고 헛소리를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황 파악도 못하고 엉뚱한 인터뷰를 한 것이죠.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2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 미국 영유권을 주장한 데 이어 이번에는 그린랜드를 미국이 살 수 있다고 발표를 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토 확장의 꿈에 부풀어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덴마크 왕국의 미국 대사를 임명하는 트윗에서 그린랜드를 미국의 지정학적 또는 군사학적으로 매우 중요하므로 그것을 사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며 또한 그는 일기 정부 때도 그린랜드를 사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시야 자원을 이해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게 바로 군사 요충지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와 북극을 마주하고 있는 그린랜드는 바로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일기 때도 이것을 제안하였으나 그린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덴마크 정부로부터 딱지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또한 네토까지 동원하여가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이에 발끈한 네덜란드 정부에서는 그린랜드에 15억 달러를 투자하여 안전을 더욱더 강화한다고 하는데 동토에 얼어붙은 땅에 무슨 안전을 강화할 것도 없습니다. 다 얼어있는데 단지 거기가 북극 항로 베이스 캠프를 설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북극 항로를 두고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경쟁하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의 가치를 미리 알아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자사전인 위키피디아가 DEI 본부에 5천만 불을 쾌척하였습니다. 여기에 발끈한 일론 머스크는 위키피디아의 이름을 워커피디아라고 명명을 하면서 그들의 다양성, 포용성, 평등성에 대하여 비판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 자신들의 팔로워와 자기 동료들에게 위키피디아에 앞으로 1불도 도네이션을 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언론 플레이의 툴을 가지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위상이 더욱더 돋보이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일주일 2024년을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